누굽니까? 이분을 내가 초청했어요. 이분이 오니까 얘도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에게 한다니까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래. 오라 그랬더니 여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린 왕자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도 여우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우하고 어린 왕자 왔으니 우리 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좀 너무 격하게 했나?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보세요. 막 써가지고 우와! 어린 왕자를 초청하고 나니까 그래도 박수 치고 환영해야 돼. 너무 격하게 환영을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앞줄에 앉은 장선이 제일 격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챕터별로 이렇게 하여튼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5장 지난번 앞부분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해서 했고, 비행사가 밤에 이제 비행을 해 가는데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 비행기를 고치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거는데 보면 어린 왕자가 옆에서 말을 걸어요. 근데 말을 거는데 자기는 지금 빨리 비행기를 고쳐야 지금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얘가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양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양을. 왜 양을 그려달라고 했을까? 뭐 물을 달라고 그러던거나 먹을 걸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양을 그려달라. 왜? 자, 여러분 빨리빨리 답하세요. 그럼 빨리 넘어가지. 예, 자기 조그마한 혹성에 있는 거기에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를 캐는 게 힘드니까 양이 있으면 그걸 빨리 싹을 먹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양이 있으면 좋겠다. 바오밥 나무의 싹을 먹자. 그 양을 그려달라.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고치면서 옆에 말을 하는데 이 비행사가 딱 보니까 이 어린 왕자가 초라하고 쓸쓸한 생활을 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다. 여기 우리가 딱 왕자 하니까 삐까뻔쩍하고 사실 왕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화를 막 하면서 보니까 얘가 굉장히 좀 초라하고 쓸쓸해 하는 것 같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비행사가.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어느 날 해넘이를 44번이나 봤다. 해넘이, 해지는 거를 하루에 44번입니다. 44일간 본 게 아니고 하루에 44번 봤다는 건 뭘? 그렇죠. 한 30분 만에 자기가 있는 이 어린 왕자가 있는 별이 하도 작아가지고 30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 가만 앉아 있으면 30분마다 해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죠. 해 뜨는 거 보지 기왕이 뭐 해지는 걸 보노? 왜? 여기 상황이 쓸쓸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를 우리가 간절고서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건 기쁨, 충만함, 어떤 기대감을 보는 거고, 석양이 해지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쓸쓸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해지는 거를 44번이나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까 좀 쓸쓸하고 가엽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해넘이를 44번씩 보고 있을까? 쓸쓸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달래주는 거라고는 저거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마음이 지금 얘가 굉장히 쓸쓸한, 외롭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여기도 왕자가 그러잖아요. 아저씨도 알 거야. 누구나 슬프면 해 넘어가는 거를 보고 싶어 한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왕자의 상황이 어떤가, 심정이 어떤가, 왕자가 뭐 굉장히 삐까삐까하게 이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그만큼 슬펐단 말인가, 비행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린 왕자는 답하지 않았다. 뭐, 당연히 자기가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았다. 자, 제가 이 소설, 참, 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다 배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좀 갖고 있는 말을 이렇게 컷해서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 왕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을 그려달라고 놓고는 이제 걱정이, 양이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 왜? 왜?
바오밥 나무의 싹을 먹으라고 양을 원했는데 얘가 자기 장미도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든 거예요. 지금 자기 요 행성에 장미가 하나 펴는 거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 위해 제가 그 행성에 지금 이런 그 자기 장미가 하나 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기가 돌보려고 하는데 바오밥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에 그 싹이 자라는 거를 맨날 뽑아줘야 되는 귀찮으니까 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데 혹시 그 양이 이 장미도 먹으면 어떨까? 이해되시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 하는 건 비행사입니다. 비행사가 이놈의 볼트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 깨야지. 나 지금 비행기 고치는 바쁘 중에 얘는 지금 양타령하고 있고 무슨 뭐 안 먹을까 이런 이 상황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비행사와 이 양의 그 대비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급하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것만 신경 쓰면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셔야. 그래서 이제 왕자가 바빠 죽겠는데 니 자꾸 그런 얘기 할래? 이러니까 왕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사는 별에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비행사를 빗대어 하는 건 거 아시죠? 예. 어른이 하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꽃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어. 맨날 바빠가지고. 그리고 별도 바라본 적도 없어. 사랑해본 적도 없고. 덧셈 밖에는 다른 일을 해본 게 없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다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비행사가 지금 자꾸 뭐 양거리 달라, 그거 뭐 장미 안 잡아 먹을까?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귀찮다고 빨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빗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얼굴이 시뻘건 그냥 그런 어른이 꽃향기도 맡아본 적 없고, 사랑도 해본 적 없고, 맨날 그러면서 나 바빴어. 중요한 일 한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 항상 이 어린 아이와 어른을 대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른이라는 건 현실에,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맨날 바빠 죽겠는데 뭐 꽃향기 맡아본 적 있냐? 밤에 별 한 번 적 있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나. 근데 이 대비를 현실과 어떤 그 순수한 이상, 동심, 이거를 비교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이렇게 한 방 먹이는 거죠. 시뻘건, 얼굴이 시뻘건 어른이 말이야. 맨날 바쁘다고만 한다. 예. 그래서 수백만 별이 있지만 그 별 속에 한 송이밖에 없는 꽃, 그걸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장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백만 송이 장미가 있지만 그 한 송이, 즉 다시 말해 우리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happen to be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별이 많아도 내 별이 없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밑에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의 나라. 그건 그렇게도 신비롭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비행사가 하는 말입니다. 얘가 우니까 옆에서 자기도 당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옆에서 누가 울면 그 참 신비로운 운다는 것이 주는 그 감정이 그죠? 갑자기 얘가 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장미꽃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나? 그리고 장미꽃은 어떻게 해서 왕자를 괴롭히게 됐나? 장미꽃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날 날라온 거죠.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바오밥 씨처럼 날아다니다가 온 거죠. 근데 이게 왜 장미가 왕자를 괴롭힐까요? 아니, 장미가 예쁘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왕자를 괴롭게 했냐고. 왜 왕자가 느낄 때 괴롭단 말이에요. 이 장미 때문에. 지금 장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쯤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닐까요? 밥 달라는 얘기죠. 물 달라. 예. 또, 친절을 베풀어 제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물도 좀 주고, 밥도 좀 주고. 지금 장미가 왕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날 좀 막아달라. 보호해달라.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예. 바람막이 같은 걸 좀 만들어주세요.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그래서 왕자가,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내 혼자 살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뭐 계속 요구하는 거. 물 달라, 밥 달라, 뭐 보호해달라.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장미가 저기 있을 때는 그 장미가 여러분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하나 딱 맺어놨더니 이 장미가 끝없이 요구를 하네. 이제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혼자 살았잖아요. 이 꽃이 오기 전에는. 그냥 바오밥 뿌리만 뽑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물론 좀 쓸쓸했죠. 그러니까 해는 일을 많이 봤죠. 그러다가 장미가 딱 생겼는데 이 장미가 끝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장미가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거 너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된 상황.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 바람막이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막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왕자가 틀어진 게 요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까지는 요구, 뭐 귀찮게 뭘 해달라, 바람막이를 해달라, 뭐 해달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왕자가, 장미꽃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왕자가 요 거짓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아니다.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된 게 이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바람이 없나? 이거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장미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장미가 어느 날 생겨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뭘 요구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귀찮게 군다 이렇게 됐는데 요담 마지막 결정적으로 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정말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뭐 그 연인이든 어떤 근데 이게 참 너희는 귀찮게 일방적으로 귀찮게 군다는 이런 감을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거짓말까지 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확 돌아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예? 다른 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여기서 싹이 났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거짓말이 요겁니다. 당신 별은 아주 춥네요. 장명하는 말이에요. 당신 별은 아주 추워요. 설비가 엉망이고 뭐 다 엉망인데 내가 떠나온 곳은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것은 안 그렇다 이 말을 지금 하려다가 이거 거짓말인 걸 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 거 아시나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거짓말인가? 왜? 장미는 씨앗이 날아와서 여기서 싹이 텄기 때문에 다른 별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하기를 다른 별에서는 말이야 안 이런데 너그 별은 왜 이래? 왕자가 여기서 이제 팍 쏘면서 돌아버렸어. 요게 내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왕자가 이제 결정적으로 돌아선 게 요거예요. 그럼 요걸 캐치하셔야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왕자는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꽃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간단한 한말인데 이게 무슨 말? 이 상황에서 왜 왕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행동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이후의 행동. 믿음. 지켜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주 키포인트인데, 장미가 계속 이제 괴롭히고 결정적으로는 거짓말해서 왕자가 확 마음이 돌아선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왕자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게, 얘가 하는 말로 가수가 아니고, 얘가 하는 행동으로 내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즉, 장미는 왕자를 가까이 가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 아시죠? 네. 왕자의 attention, 왕자의 주의를 받으려고, 야, 뭐, 어떠고, 뭐, 아는 척하고 막. 즉, 왕자 눈에 지금 잘 보이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왕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야. 그 말하는 거와 얘가 반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자꾸 말하는 것만 판단. 즉, 피상적인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얘 장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왕자인데 어쨌든 지금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사귀어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 그죠? 그래,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장미의 말만 듣고 얘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런 말 하는 건 내하고 가까워지려고 자꾸 하는 거라고 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꽃들은 무슨 덩어리야? 여자는 무슨 덩어리야? 말 좀 말했으면 됐지. 그 빼따라면 자꾸 돌려가지고 해가 헷갈리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나 찾아보니까 바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가 좀 작아서. 아시죠? 이 소리가 좀 나와야 됩니다. 니 내 사랑하나 그냥 아이라 얘. 뭐 좋아하나 아이라 얘. 왜 그런 거 아시죠? 말은 아이라 얘 하지만 점점 가까워오는 게 부산 아가씨 아니니까 나오나 이 노래가 나와서 좀 실망인데 어쨌든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를 내가 딱 생각하니까 장미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죠? 네. 말은 아이라예 하면서 몸은 갖다 대.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장미를 떠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별을 떠나서 다시 오지 않겠다. 이 장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뭐 해줘요? 청소해주고, 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이제 나는 간다. 난 더 이상 니인데 이거 못하겠다. 잘 있으라고 지금 떠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살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다 이 상황을 내하고 이렇게 비춰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됐는가. 자, 그래서 일단 왕자가 이제 드디어 떠나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도 요거 씌워주고 떠나려고 지금 이것도 씌워주고, 예? 그랬더니 이제 장미가 이제 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바보였어. 아니라에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에 이건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용서해줘. 부디 행복하게 지내. 그랬더니 왕자가 그래요. 아니 비난을 퍼붓지 않고 이렇게 다정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왕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내를 계속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는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 상황을 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이제 이 상황이 다 밝혀졌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그 상황을 내 이 아니라에 하는 거를 정말 아니라예로 받아들이면 그게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장미가 이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너도 나만큼 바보였다. 자, 그래서 나 그 사실 유리덮개 같은 거 필요 없거든. 내가 가시가 있어서 웬만큼은 나를 지킬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네 주의를 끌려고 했던 건데 네가 나를 잘못 이해하고
그래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미가. 어쨌든 그래서 왕자는 이제 떠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행성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행성이 한 사람씩 살고 있죠. 이거를 뭐, 야, 그렇게 작은 행성이 있나? 물론 뭐 행성을 우리가 목성 넘어서 행성대가 있다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 하나를 행성이라 생각하시면 한 집에 이런 아저씨가 한 사람 살고 저 집에는 저런 아저씨가 하나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의 행성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성에서 내가 주인이고 붕쟁이고 술주정군이고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 뭐 굳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더라도 혼자 독단적인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런 행성에 한번 가본다. 근데 요 생택주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자리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어린 왕자가 할 일이 뭐 있을까? 하여튼 저기 책에는 일자리도 찾아보고 그래서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장미가 하도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이지만 뭐 다른 데 한번 가보자. 다른 데는 세상이 어떤가? 이제 세상 구경하러 떠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왔더니 여러분 다 아는 이 왕이 있는 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그냥 여러분 요새로 쳐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 혼자 사는 아저씨가 독불장군이라서 과대망상증에 걸려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아파트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요? 뭐든지 다 자기가 명령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리화해요? 하품이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하니까 네가 하품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참 금하노라 하지 마라. 그래 아니 피곤해서 나오는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하품하는 걸 허락하노라 이렇게 있는 거를 모든 게 지가 말해서 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웃기는 사람인데 이제 하품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럼 나올 때 되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모든 게 다 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착한 사람은 맞는데 정말 아까 말 과대망상적으로 세상의 모든 게 자기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걸 해가 뜨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보고 해 뜨라 해서 자기가 해 떴다. 근데 낮에 해 뜨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다 순리대로 되게 돼 있다. 아침에 되면 해 뜨게 할게. 이렇게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자기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런 어른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갔더니 뭐예요?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이 하나 있죠. 허풍쟁이.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모자를 썼다고 그래요? 왜 모자를 썼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인데 박수 치면 인사하려고.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거든. 그래서 저기 어린 왕자 보고 박수를 한번 쳐보라 그래. 그래서 박수를 쳤더니 모자를 고맙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박수 쳐주고 그래서 고맙다.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참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저런 독불. 세 번째는 뭐예요? 술주정뱅이죠. 이제 말이 재밌잖아요. 왜 술을 마시냐 그러면 뭐라고? 예?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술 먹는 게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술꾼이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래서 한 잔 마시고 내일은 저래서 마시는데 이 사람은 그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내가 마신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웠어. 뭐 어떤 술 마시는 이유가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사업가죠.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말을 시키니까 니 때문에 숫자 틀렸다고 다시 또 계산하고, 말 시키면 말 시키지 말고 내 숫자 틀린다고 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아니 왜 계산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개수를 세. 하늘에 있는 별이 5개나 있는데 저게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장부에 막 적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느냐? 그런데 그게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런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부자 되기 쉽죠? 종이 노트에 그냥 하늘 별 세가지고 내 거라고 자꾸 적으십시오. 별을 왜 그렇게 소유하고 적고 하나, 여기 다 아시면, 그래가지고 내가 관리한 장부에 적고 기록하고 계산하고 또 참 쓸데없는 짓인데 어디든 본인은 엄청 바빠서 말 시키지 말고 숫자 자꾸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왕자가 6개 별을 이제 가고 7번째 지구로 오는데 4개까지 별을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이 뭘까요? 왕, 허풍쟁이, 주정뱅이, 사업가, 이 4사람을 가서 방문하고 난 뒤에 느낀 왕자의 소감이 뭘까요? 이제 어른들 사회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른들 사회의 어떤 그런 뭐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이 4개를 방문하고 난 뒤에 어린 왕자가 그 한 챕터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답변 잘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 4개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자, 어른들은 이상해. 어른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아주 이상해.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이해되시죠? 이상한데. 처음에만 이상한데. 또 그래. 좀 이상한데. 아주 이상한데. 확실히 이상한데. 그래서 앞에 말한 4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점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허영쟁이도 그렇고 술꾼도 그렇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이 계산하고 뭐 어떤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어린 왕자가 참 이상하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만족을 얻으면서 사니까. 자, 이제 5번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왕자가 이 사람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로등 불 켜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을 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왜 끔찍한 불을 켜는데,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가로등을 이제 그 가스를 불을 켰단 말이죠. 촛불 켜듯이. 자,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불을 껐다 켜나 하니까 명령이래요. 또 물어봤어요. 왜 불을 켰나요? 명령이요. 못 알아듣겠는데 명령은 명령이야.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명령이라고. 불 끄는 것도 명령, 불 켜는 것도 명령, 물어보면 명령. 예전에는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다시 켜고 그래서 잠잘 시간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명령이 안 바뀌었는데 하루에 이 아저씨가 사는 그 행성은 날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행성이 1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불을 몇 번 켜야 되나? 1분에 한 바퀴 도니까 60분 곱하기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켜나요? 그랬더니 1440분을 껐다 켠다. 이게 1440분이 뭐냐면 1분마다
켰다 하는 거 이게 너무 빨리 돌아요.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점점 이게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1440번씩이나 켰다. 왜 그러세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은퇴하시고 이제 생업에 거의 이제 마무리 하셨는데 옛날 생업에 할 때 다시 저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6시면 되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그거를 우리가 좀 압축시켜 보자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8시간 일하는 거를 4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면 출근하고 4시간 후에 퇴근하죠? 더 줄여. 그럼 1시간 하면 1시간 출근했다가 1시간 후에 퇴근하죠? 이해되시죠? 이걸 줄였다면 이제 점점 되잖아요.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이해되시죠? 우리의 그 30년, 40년의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되돌아보면 그런 소위 말해서 다람쥐 채바퀴 돌던 것과 같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옛날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중간에 뭐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이걸 압축시키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왜 그러는데요? 명령이잖아. 그럼 안 하면 월급을 안 주는데 뭐 여기 또 우리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난 생각할 그래서 잠 좀 자고 싶어. 여러분들도 애들 직장 생활, 난 좀 휴가 내고 싶어.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좀 더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내 평생에 하는 게 자고 싶은 거야.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게 휴가 좀 내가지고 좀 쉬는 거야. 직장 생활 하시면서. 명령에 성실한 이 사람을 왕자가 그래도 앞에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래도 명령에 열심히 따라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크로아티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그마한 나라죠. 발칸반도에 있는. 거기는 이 관광 차원에서 아직도 구도심에 한 200개 정도의 그 가스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이래요. 불 켜고 하는 직업이. 그래서 혹시 크로아티아로 관광 가시면 아직도 이 불 끄고 끄는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놔둬가지고 끄고 켠대요. 그래서 야, 그것도 공무원 직업으로 괜찮네. 이분은 누구죠? 지질학자죠. 그래서 왕자가 이제 지질학자를 만나면서 야, 이제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구나. 왜 이랬을까요? 앞에 다른 사람들 뭐 아까 가로등 켜는 사람도 성실하다고 그랬는데 지질학자를 만나고 보더니 정말 직업다운 직업을 만났구나. 좀 머리도 쓰고 아까 뭐 명령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머리를 쓰는 직업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다 이런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묻기 시작하죠. 큰 바다도 있나요?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질학자니까 이제 얘가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는가? 이렇게 당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얘가 또 물어봐요. 산은요? 그럼 바다 모르면 산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알 수 없다. 도시와 강, 사막은요? 세 번째 질문했어. 그랬더니 답이? 알 수 없다. 그것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왕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질학자라면서 뭐 세상에 바다 있는지, 강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지질학자라고.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가졌잖아요. 이제 직업다운 직업을 드디어 만났구나 했는데, 이게 뭐 물어보는 것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지질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지질학자라면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도대체 자꾸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
그래서 또 말은 하지 말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별에 이 아저씨 별에 대해서 물으니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 별에 꽃도 하나 있어요. 이제 자기 별을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꽃은 적지 않는다. 또 꽃은 안 적는다 그래. 아, 자기 꽃 있다고 자랑했더니 꽃은 또 자기 신경 안 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 왜? 제일 예쁜데 왜 안 적는다고요? 왜 안 적는다 그래? 꽃은 난 안 적는다 이래. 이게 유명한 말인데 덧없다. 덧없는 건 난 안 적는다. 즉 변하는 건 안 적는다. 이제 이 말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하고 계속 이걸 갖고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덧없다는 게 무슨, 왕자가 이제 물어봐요. 꽃은 왜 안 적냐 그러니까 꽃은 덧없어서 안 된다 그래. 그럼 덧없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 아닌 거, 영원한 거 이런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덧없는 건 안 적는다. 자,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럼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자가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보잖아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덧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요. 산은 변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왕자가 왜 이 간단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가 그 뜻을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리학자가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나는 변하는 건 안 적고 산이나 바다 이런 것만 적어. 그래서 덧없는 건 안 적는다. 이랬는데 얘는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덧없다는 게 뭘까? 지금 두 번째 물어봤어. 그랬더니 계속 이 아저씨는 지리학자는 자기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답변하는데 답은 맞아요. 근데 왕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어봐. 세 번째 물어봐요. 지금 덧없다는 걸 세 번째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쯤이면 얘가 덧없다고 설명했으면 됐지. 변하지 않는 거. 나 그런 것만 적지. 변하는 건 안 적어.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왜 집요하게 이 덧없다는 걸 갖고 우리가 보면 간단한 건데 그리고 꽃 같은 거는 저기 산하고 달라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안 적어. 이러면 끝인데 왜 세 번째까지 물었을까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이거 그렇게 덧없다는 게 뭔가 했더니 이제 지리학자가 곧 사라질 위험이 있다. 여기서 아직도 감을 못 느끼시겠어요? 얘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꽃입니다. 아, 내 꽃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까 꽃을 떠나왔잖아요. 꽃이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 거짓말까지 하고 막 그리고 아까 꽃이 말하자면 행동은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지금 떠나왔는데 이 지리학자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꽃 생각이 났어. 그걸 물어보니까 덧없는 건 안, 그런 건 필요 없다. 안 적는다. 왜 안 적는데? 그런데 그건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아차. 내 꽃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왜 자꾸 덧없다는 걸 뻔한 질문을 자꾸 왕자가 하는가를 여러분 그 진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기록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왕자는 계속 자기 별의 꽃을 생각하는. 아, 내 꽃도 내가 떠나왔지만 얘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게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꽃은요, 또 물어봐. 물론이지. 내 꽃도 사라질 거야. 내 꽃은 덧없구나. 나는 그런 꽃을 내 별에 두고 왔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왜 자꾸 덧없다. 둘이가 말이 헷갈리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계속 자기의 꽃이 아까 말했지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보면 떠나왔는데 이 아저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 꽃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느낀 후회의 감정이다. 아, 내가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그 별을 떠나왔는데, 장미를 놔두고 왔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후회의 감정을, 아, 그 연약한 걸 놔두고 왔구나. 저기 덧없이 사라지겠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이거 뭐 어린 왕자 이런 용어가 아니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덧없는 그 순간의 어떤 변화 속에서 내가 그게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6명의 어른들. 아까 4명까지는 4명이 한 말이 똑같은 게 뭐? 이상해 이거였고, 다 6명 다, 2명을 또 포함해서 6명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 뭘까? 자, 이건 정말 내용 드릴게요. 동료한 일을 하는 사람. 예? 내가 동료한 일을 하는 사람. 예, 맞아요. 아, 예. 이 6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 건드리지 말 시키지 마. 내가 지금 중요한 일 아시죠? 술 먹기 바빠서 지금 중요한 일, 술 먹는 사람은 그게 엄청 중요해서 자꾸 옆에서 말 시키지 마. 지리 학자도 지금 적어야 되는데 옆에 앉아서 뭐 받아도 적나요? 뭐 말 시키지. 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다 자기가 중요하다는데 왕자가 볼 때는 너무너무도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관계를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맥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과 맞추어 보세요. 그냥 이 어린 왕자의 비행사가 내고 어린 왕자가 나의 어떤 소위 뭐 거의 참나가 되든 어릴 때 내가 되든 동심이든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나가 어린 왕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왕자와의 갭이 어느 정도 여러분 있는가? 이건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껴봐야 이 소설의 이 얘기의 진짜를 느낄 수 있어요. 비행사가 내고 어린 왕자가 내 속에 있는 어린. 이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대비가 돼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비행기가 안 떨어졌으면 어린 왕자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비행을 끝내고 은퇴한 비행사에 해당되지만 어쨌든 살면서 각종의 이 어려운 부분 이런 때에 이제 어릴 때에 그런 마음을 하면 어린 왕자가 옆에 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맨날 돈 세고 계산하고 맨날 뭐 하여튼 바쁘게 나 중요한 일에 엄청 중요한 아침 출근해 퇴근 이거 빨리 명령인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게 이 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7번째 별, 지구로 이제 떠나가죠. 그 지리학자가 지구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지구를 한번 와보자. 그래서 지구로 오는데, 지구에 오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뭐 술주정뱅이고 뭐가 엄청나게 많죠, 지구가. 그죠? 이걸 그냥 숫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는 다 하나하나 있었는데 오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 자기 꽃을 생각하면서 왔다. 아까 그 꽃을 생각한 게 결정적인 게 지리학자 때문에 꽃이 더덥다 해서 이제 꽃을 생각하면서 아까 처음에는 떠나올 때는 꽃 뭐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지구로 왔는데 지구에서 처음 만난 게 뭘까요? 지구에 어린 왕자가 와서 처음 만난 게 뭐예요? 예? 뱀. 그렇죠. 뱀입니다. 뱀을 만났는데 뱀이 여기 뭐하러 왔니? 어느 꽃하고 말썽이 나서 내가 왔다. 꽃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왔다. 이렇게 뱀이 이제 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어린 왕자가 온 게 사막에 왔잖아요.
자기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사막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냐? 나 외롭다. 그랬더니 뱀이 사람이 사는 것도 외롭다 이래요. 여기 사막에 사람이 없는데 이거 외롭다 이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사람이 사는데도 외롭다 이렇게 되죠. 야, 너는 발도 없는데 여행도 못하고 그랬더니 뱀이 또 뭐라고?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도 있다. 너는 왜 늘 수수께끼로 말을 하냐? 나는 그걸 모두 풀 수 있지. 뱀과 어린 왕자가 계속 말이 좀 헷갈려요. 그죠? 뱀이 직선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돌려서 자꾸 완곡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금 그런데 이걸 그냥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뱀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온 별보다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나요? 너를 죽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뭐 뱀이 등에 싣고 간다는 게 아니고 죽으면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죽음을 매결해서 나중에 보시면 뱀을 통해서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A가 그렇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의 등장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분간 쉬고 다시